1994년 가을 미국 동부의 명문 대학교 수학과 강의실은 이른 아침부터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높은 천장과 고풍스러운 나무 벤치들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먼지를 춤추게 하는 그 공간에서 수지는 항상 뒷자리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죠. 23세 한국 유학생 수지는 누구보다 일찍 강의실에 도착해서 노트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검은 머리를 단정하게 뒤로 묶고 깔끔한 흰색 셔츠에 회색 가디건을 입은 모습이 여느 때와 다름없이 소박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수진을 바라보는 주변 학생들의 시선은 결코 따뜻하지 않았죠. 또 왔네. 계산기도 없는 나라에서 온 애가. 금발의 브래드가 친구들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조용한 강의실에 은근히 퍼져나갔어요. 그 옆에 앉은 제시카도 킥킥거리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 들었어? 정부 보조금 받고 다닌대. 우리 등록금으로 공짜로 공부하는 거지. 그러게 영어도 제대로 못하면서 뭘 배우겠다고 여기까지 왔을까? 수지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대신 더욱 조용히 자신의 노트에 집중했습니다. 한글로 빼곡히 적힌 수학 공식들과 정리들이 마치 시처럼 아름답게 정렬되어 있었죠. 그런데 그 노트 속 내용들은 대학 2학년 과정을 훨씬 뛰어넘는 고급 수학 이론들이었어요. 강의실 문이 열리며 교수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의 윌슨 교수는 이 대학에서 15년간 수학을 가르쳐온 베테랑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오만함이 서려 있었고 특히 아시아계 학생들을 대할 때면 더욱 차갑게 변하곤 했죠. 오늘은 급수론의 심화 과정을 다뤄보겠다. 윌슨 교수의 목소리가 강의실을 가득 채웠어요. 학생들은 저마다 노트북을 켜고 필기도구를 준비했습니다. 수진만이 여전히 종이 노트와 연필만을 손에 들고 있었죠. 급수의 수렴성을 판단하는 방법들을 배웠는데 오늘은 좀 더 복잡한 케이스를 살펴보자. 교수는 칠판에 복잡한 수식을 적기 시작했어요. 학생들의 얼굴에는 점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며들었습니다. 이는 분명 학부 과정을 넘어서는 수준의 문제였거든요. 수지는 그 수식을 보는 순간 눈빛이 반짝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조용히 앉아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주변 학생들이 웅성거리며 서로 눈짓을 주고받는 동안 수진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그 문제의 해답이 명확하게 그려지고 있었죠. 윌슨 교수는 칠판 가득 적힌 복잡한 수식을 가리키며 학생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묘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마치 학생들이 당황하는 모습을 즐기는 것 같았죠. 자,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이 있나? 강의실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평소라면 적극적으로 발표하던 브래드도 늘 자신만만했던 제시카도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칠판에 적힌 수식은 일반적인 급수 문제가 아니라 복소함수론과 해석하기 결합된 고난도 문제였거든요. 아무도 없나? 이 명문대 학생들이 이 정도도 못 풀겠다는 건가? 교수의 도발적인 말에 학생들은 더욱 움츠러들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뒷자리 구석에서 조용히 손이 올라갔죠.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어요. 네, 수진 양. 윌슨 교수의 목소리에는 의외라는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평소 수업 중에 한마디도 하지 않던 한국 유학생이 손을 들다니 말이에요. 수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칠판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그런 수진을 신기한 듯 바라보았죠. 몇몇은 비웃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계산하지 않으셔도 될까요? 뭐라고? 칠판에 계산 과정을 적지 않고 답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윌슨 교수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 복잡한 문제를 계산 과정도 없이 풀겠다는 건가요? 강의실 여기저기서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좋다. 그럼 말해보시오.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어요. 정답은 루트 파이 나누기 2의 n제곱입니다. 강의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윌슨 교수는 눈을 크게 뜨며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답이 맞는지 확인하려면 복잡한 계산을 거쳐야 했는데 수진은 마치 구구단을 외우듯
자연스럽게 답을 말한 거예요. 잠깐만, 어떻게 그런 답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지? 계산해 보시면 맞을 겁니다. 수진의 담담한 대답에 교수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어요. 주변 학생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암기한 건 아니겠지? 아니면 교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어요. 혹시 미리 답을 알고 있었나? 커닝이라도 한 건가? 그 순간 강의실의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브래드와 제시카를 비롯한 몇몇 학생들이 낄낄거리며 수진을 쳐다보았어요. 맞아. 한국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나 봐. 답만 외우고 오는 거지 뭐. 수진의 얼굴에는 여전히 변화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 고요한 표정 뒤에 어떤 감정이 숨어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죠. 수진은 그저 조용히 자리에 앉았을 뿐이었습니다. 그 답이 정말 맞다면 윌슨 교수가 중얼거리며 칠판의 수식을 다시 바라보았어요. 내가 이 자리에서 당장 내려가겠어. 윌슨 교수의 선언 이후 강의실의 분위기는 더욱 얼어붙었습니다. 학생들은 수진과 교수를 번갈아 보며 무슨 일이 벌어질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교수는 책상 위에 계산기를 집어들고 복잡한 계산을 시작했죠. 잠깐만, 이건 계산기의 숫자들이 하나씩 맞아떨어지자 윌슨 교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수진이 말한 답이 정확했던 겁니다. 하지만 교수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이상하군. 이런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머릿속으로만 계산할 수 있지? 교수의 의심스러운 눈빛이 수진에게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수진 앞으로 걸어갔어요. 수진 양, 정말 흥미롭군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수진은 고개를 들어 교수를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에는 여전히 평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급수의 수렴 반경을 구하고 복소함수의 특이점을 분석한 다음 잠깐 교수가 수진의 말을 끊었어요. 그런 이론적인 설명 말고 실제로 어떤 계산 과정을 거쳤는지 보여주시오. 머릿속에서 계산했습니다. 머릿속에서 교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주변 학생들도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복잡한 적분 계산을 머릿속으로만 했다고? 그게 말이 되나? 브래드가 옆 친구에게 속삭였어요. 저런 게 가능할 리 없어. 분명 미리 답을 알고 있었을 거야. 제시카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저건 너무 이상해. 윌슨 교수는 수진의 노트를 가리켰어요. 노트를 좀 보여주겠습니까? 수진은 망설임 없이 노트를 건네주었습니다. 교수는 한글로 빼곡히 적힌 내용들을 훑어보았어요. 물론 한글을 읽을 수는 없었지만 수학 기호들과 공식들이 매우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었죠. 이건 뭐가 적혀 있는 거지? 제가 공부한 내용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국어로? 네. 교수는 노트를 덮으며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혹시 한국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미리 가르치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가? 수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스러웠어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이 여기서는 이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었거든요. 한국에서도 이런 고급 수학은 대학원 과정입니다.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더 깊이 공부한 것뿐입니다. 교수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개인적으로? 그럼 어디서 배운 거지? 누구에게서? 논문을 읽으며 혼자 공부했습니다. 논문? 교수는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학부생이 논문을 읽고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다고? 그것도 계산 과정도 없이? 강의실의 다른 학생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뭔가 수상해라고 중얼거렸고 또 다른 학생은 분명 어디선가 미리 본 거야라며 고개를 저었어요. 윌슨 교수는 시계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겠군요. 그의 시선이 다시 한번 수진에게 향했어요. 그 눈빛에는 의심과 함께 묘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강의가 끝나자 학생들은 하나둘 강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수진도 조용히 자리를 정리하며 일어났어요. 하지만 윌슨 교수는 여전히 칠판 앞에 서서 그 복잡한 수식을 바라보고 있었죠. 이상해. 정말 이상해. 교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자신의 연구실로 향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수진이 말한 답이 계속 맴돌고 있었어요. 그 정확한 답변이 우연의 일치일 리는 없었거든요. 연구실 문을 열고 들어선 교수는 곧바로 책장으로 향했어요. 수십 권의 수학 전문 서적들 사이에서 오래된 연구 노트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먼지가 쌓인 노트들은 그의 지난 10여 년간의 연구 기록들이었죠. 분명히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교수는 한 권씩 노트를 뒤적이기 시작했어요. 1980년대 초반의 연구 기록들이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페이지에서 손이 멈췄어요. 이건 1984년 국제수학회에서 발표했던 자신의 논문 초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논문의 마지막 부분에 적힌 미해결 문제가 바로 오늘 칠판에 적었던 그 수식이었어요. 윌슨 교수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오늘 수진이 답한 그 문제는 자신이 10년 전에 제기했던 미해결 과제였던 겁니다. 당시 세계적인 수학자들도 풀지 못했던 문제를 한국의 20대 유학생이 순식간에 해결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교수는 논문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분명히 이 문제는 당시 수학계의 난제 중 하나였어요. 여러 전문가들이 도전해봤지만 명확한 해답을 찾지 못했던 문제였죠. 그때 연구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수진이 서 있었어요. 교수님, 잠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윌슨 교수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수진의 등장이 너무 갑작스러웠거든요. 어떻게 여기를? 오늘 수업 후에 궁금한 게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수진은 천천히 교수의 책상 앞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펼쳐져 있는 연구 노트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문제, 교수님께서 10년 전에 발표하신 논문이 미해결 과제였죠? 교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어떻게 수진이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걸까요? 당신, 어떻게 그걸 알고 있지? 수진은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내 교수 앞에 놓았어요. 교수님의 논문을 읽었습니다. 1984년 국제수학회 발표 논문이요. 뭐라고? 그런데 그 논문 끝부분에 각주 3번을 보시면 정수해석 부분이 누락되어 있었어요. 윌슨 교수는 급하게 자신의 논문을 뒤적였습니다. 정말로 각주 3번에는 불완전한 해석이 적혀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그 누락된 부분을 보완해서 수열 증명 연습 문제로 사용했습니다. 수진의 말에 교수는 완전히 말문이 막혔어요. 자신이 10년간 풀지 못했던 문제를 한국에서는 학생들의 연습 문제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건가요? 그래서 그 답을 알고 있었던 건가? 네. 하지만 교수님께서 의심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수진의 담담한 대답에 윌슨 교수는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자신이 오늘 얼마나 무례하게 행동했는지 깨닫기 시작한 거죠. 다음 날 아침 수진은 평소와 같이 일찍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한적한 구석 자리에서 수학 논문을 읽으며 노트에 정리하고 있던 중이었죠. 그때 도서관 직원이 다가와 작은 쪽지를 건네주었어요. 수진 양, 학장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전 10시에 학장실로 오라고 하네요. 수진은 시계를 확인했어요. 아직 9시 30분이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별다른 걱정은 하지 않았죠. 책을 정리하고 학장실이 있는 본관 건물로 향했어요. 본관 3층에 위치한 학장실 앞에 도착했을 때 수진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문 너머로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거든요. 노크를 하자 안에서 들어오시오라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고 들어선 수진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학장뿐만 아니라 윌슨 교수 그리고 수학과의 다른 교수 3명이 함께 앉아 있었거든요. 모두의 시선이 수진에게 집중되었어요. 수진 양 앉으시오. 백발의 맥도널드 학장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심각해 보였어요. 수진은 준비된 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어제 윌슨 교수로부터 흥미로운 보고를 받았습니다. 맥도널드 학장은 책상 위의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당신이 수업 시간에
매우 어려운 문제를 순식간에 풀었다고 하던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진의 대답은 간결했어요. 주변 교수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아십니까? 이번에는 수학과 주임 교수인 존슨 교수가 물었어요. 윌슨 교수님께서 10년 전에 발표하신 논문의 미해결 과제였습니다. 수진의 답변에 교수들은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윌슨 교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대체 어디서 그런 지식을 얻었습니까? 존슨 교수의 질문에 수진은 잠시 생각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되었거든요. 논문을 읽으며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비슷한 문제들을 다뤄봤고요. 논문 해석 능력을 어디서 배운 겁니까? 당신은 아직 학부생인데. 이번에는 여교수인 윌리엄스 교수가 물었어요. 수지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화면을 켜서 한글로 된 논문 요약들을 보여주었어요. 이것들이 제가 정리한 논문 요약들입니다. 교수들은 화면을 보며 감탄했어요. 비록 한글이라서 내용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정리가 되어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었거든요. 이 모든 걸 혼자서 정리했다는 겁니까? 네. 어떤 논문들을 참고했죠? 수지는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리만 가설 관련 논문부터 시작해서 복수 해석학의 최신 연구 동향까지 다양한 분야의 논문들을 언급했습니다. 교수들은 점점 더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잠깐만요. 존슨 교수가 손을 들었어요. 방금 말한 페렐만의 논문은 작년에 발표된 최신 논문인데 어떻게 그걸 알고 있죠? 인터넷으로 논문을 찾아보며 공부했습니다. 그 논문의 핵심 내용을 설명해 볼 수 있겠습니까? 수지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설명을 시작했어요. 복잡한 수학적 개념들을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모습에 교수들은 완전히 압도되었습니다. 맥도널드 학장은 다른 교수들과 눈빛을 주고받은 후 말했어요. 수진 양, 당신의 실력은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가 잘못 판단했군요. 그때 윌슨 교수가 조용히 고개를 들었어요. 수진 양, 내가 어제 당신에게 매우 무례하게 행동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어요. 강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교수들의 시선이 수진에게 향했어요. 다음 주 화요일 수학과 고급 해석학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수진은 평소처럼 뒷자리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뭔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학생들이 수진을 바라보는 시선에 묘한 호기심이 섞여 있었거든요. 지난주 학장실에서 있었던 일이 은근히 소문으로 퍼진 모양이었어요. 브래드와 제시카도 평소와 달리 수진에게 직접적인 비아냥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강의실 문이 열리며 윌슨 교수가 들어왔어요. 하지만 그의 모습이 평소와 확연히 달랐습니다. 언제나 당당하고 오만했던 그의 표정에는 묘한 겸손함이 스며들어 있었죠. 교수는 강단에 서서 학생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수진과 눈이 마주쳤어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교수는 천천히 수진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수진 양, 갑작스러운 부름에 강의실의 모든 학생들이 수진을 바라보았어요. 수진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난주 내가 당신에게 매우 부적절하게 행동했습니다. 윌슨 교수의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학생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교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오만했던 윌슨 교수가 학생에게 사과를 하고 있었거든요. 당신이 풀어낸 그 문제는 내가 10년 전에 제기한 미해결 과제였습니다. 교수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10년간 세계의 많은 수학자들이 도전했지만 풀지 못했던 문제를 당신은 순식간에 해결했어요. 그런데 나는 의심의 눈초리로 당신을 바라봤습니다. 윌슨 교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가 오만했습니다. 정말로 미안합니다. 그 순간 교수는 수진 앞에서 고개를 깊숙이 숙였어요. 강의실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누구도 이런 장면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수진은 잠시 당황스러워하며 일어났어요. 교수님, 괜찮습니다. 저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렸어야 했는데. 아닙니다. 윌슨 교수가 수진의 말을 막았어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모든 잘못은 나에게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실력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편견으로만 판단했어요. 교수는 다시 강단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학생들을 향해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될 겁니다. 진정한 학문에는 국경도 편견도 없다는 것을 말이죠. 그때 강의실 뒤쪽에서 박수 소리가 들려왔어요. 금발의 한 학생이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둘 다른 학생들도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브래드도 망설이다가 박수에 동참했습니다. 제시카는 여전히 복잡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비웃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박수가 잦아들자 윌슨 교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수진 양, 만약 괜찮으시다면 오늘 수업에서 그 문제의 해결 과정을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진은 잠시 고민했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진이 칠판 앞으로 나서자 학생들의 시선이 모두 그쪽으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조롱이나 의심의 시선이 아니라 진짜 호기심과 존경의 눈빛이었습니다. 수진은 칠판에 천천히 수식을 적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해결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숨을 죽이며 그 설명에 집중했어요. 놀랍습니다. 윌슨 교수가 중얼거렸어요. 수진의 설명은 자신이 10년간 시도했던 방법보다 훨씬 간결하고 우아했거든요. 수진의 놀라운 강의가 끝난 지 2주가 흘렀습니다. 그 사이 수학과 전체에는 이상한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교수들은 수진을 대할 때마다 새로운 존경심을 드러냈고 학생들도 더 이상 그를 무시하지 않았죠. 어느 목요일 오후 수진은 도서관에서 평소처럼 논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독일어로 된 복잡한 수학 논문을 한글로 번역하며 정리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때 도서관 직원이 다가와 봉투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수진 양, 이 편지가 당신 앞으로 왔어요. 발신지가 MIT네요. 수진은 봉투를 받아들며 놀랐어요. MIT에서 온 편지라니. 봉투를 조심스럽게 뜯어보니 고급스러운 편지지에 정중한 영어로 편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친애하는 수진 양께. 편지를 읽어가며 수진의 눈이 점점 커졌어요. MIT 언어수학연구소에서 보낸 특별 제안서였거든요. 편지에는 수진의 뛰어난 수학적 재능을 인정하며 여름방학 동안 연구소 인턴십에 참여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인가요? 수진은 편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았어요. 분명히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MIT의 공식 도장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편지 마지막 부분에는 특별한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당신의 독창적인 사고 체계와 문제 해결 능력은 현재 수학계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접근법입니다. 특히 한국의 전통적인 수학 교육과 서구의 현대 수학이 결합된 당신만의 방법론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진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세계 최고의 연구기관에서 자신을 인정해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때 윌슨 교수가 도서관으로 들어왔습니다. 수진을 발견한 교수는 반가운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수진 양, 오늘도 공부하고 있군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윌슨 교수는 수진이 들고 있는 편지를 보며 물었어요. 뭔가 좋은 소식인가요? 표정이 밝아 보이는데.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교수는 편지를 읽어보며 점점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군요. MIT 언어수학연구소라니. 교수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렸어요. 수진 양, 이건 정말 엄청난 기회예요. 그 연구소는 세계에서 가장 앞선 수학 연구를 하는 곳이거든요. 정말 그런가요? 물론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당신을 알게 되었을까요? 윌슨 교수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러다가 문득 깨달은 듯 말했습니다. 아, 혹시 지난번 학장실에서 있었던 일 때문일까요? 맥도널드 학장님이 다른 대학들과 교류가 많으시거든요. 수진도 그제야 이해했어요. 자신의 실력이 알려진 것이 이런 기회로 이어진 거였죠. 수진 양, 이 제안을 받아들일 생각이신가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윌슨 교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꼭 가보시길 권하고 싶어요. 당신 같은 재능을 가진 사람이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교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어요. 그리고 저도 당신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학문에는 나이나 국적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이죠. 수지는 교수의 말에 감동받았어요.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의심하고 무시했던 사람이 이제는 진심으로 자신을 응원해주고 있었거든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신중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좋은 결정이 되길 바랍니다. 윌슨 교수가 자리를 떠난 후 수지는 다시 편지를 읽어보았어요. 이 작은 편지 한 장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달 후 수지는 MIT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름방학이 시작되기 전까지 남은 시간 동안 수지는 여전히 대학 도서관에서 밤늦게 공부하고 있었어요. 어느 금요일 밤 11시 거의 텅 빈 도서관에서 수지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러 나라 언어로 된 수학 논문들이 펼쳐져 있었고 수지는 한글로 빼곡히 적힌 노트에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었죠. 문득 수지는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캠퍼스의 야경이 고요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곳에서 자신은 투명 인간 같은 존재였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네요. 수지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다시 계산에 집중했습니다. 이번에는 복잡한 적분 문제를 풀고 있었어요. 계산기나 컴퓨터 없이 오직 머릿속 계산과 종이 위의 연필만으로 말이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어요. 수지는 무의식적으로 손가락을 접으며 계산을 하고 있었거든요. 어려서부터 몸에 밴 습관이었죠. 한국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지만 여기서는 아직도 신기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기요.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이 돌아보니 동양계 여학생이 서 있었습니다. 아마 중국계인 것 같았어요. 네, 죄송한데 계산기 안 쓰세요? 여학생은 수진이 손가락을 접으며 계산하는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수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손가락으로도 우주를 계산할 수 있거든요. 정말요? 네, 단지 손이 아닌 머리로 하는 거죠. 수지는 자신의 노트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이 모든 계산들이 사실은 머릿속에서 이미 끝난 거예요. 손가락은 그냥 리듬을 맞춰주는 역할일 뿐이고요. 여학생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단하세요. 저는 계산기 없으면 간단한 곱셈도 힘든데 처음에는 다들 그래요. 하지만 연습하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수지는 여학생에게 간단한 계산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손가락을 이용한 구구단부터 시작해서 복잡한 제곱근 계산까지 말이죠. 와, 정말 신기해요. 이런 방법이 있다니. 여학생이 신나하며 따라해보자 수지는 뿌듯한 미소를 지었어요. 자신이 배운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기쁨을 느꼈거든요. 제 이름은 리 웨이예요. 수학과 2학년이고요. 저는 수진이에요. 같은 과 3학년입니다. 혹시 최근에 윌슨 교수님 수업에서 유명해진 그 수진 언니신가요? 수진은 조금 당황했어요. 자신이 유명해졌다는 건 처음 듣는 이야기였거든요. 유명해졌다니요? 네, 교수님한테 사과까지 받으신 분이잖아요. 저희 사이에서는 정말 화제예요. 웨이의 말에 수지는 조금 부끄러워했어요. 하지만 나쁘지 않은 기분이었죠. 시계를 보니 이미 자정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수지는 책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먼저 들어갈게요. 네, 안녕히 가세요. 웨이가 손을 흔들며 인사했어요. 수진도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어 답했습니다. 도서관을 나서며 수지는 다시 한번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별들이 반짝이는 밤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몇 달 후면 MIT에서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지금 이 순간도 충분히 소중했어요. 수지는 기숙사로 향하며 생각했습니다. 작은 손가락 하나로 시작된 계산이 결국 우주의 비밀까지 풀어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호기심과 끊임없는 노력이라는 것을 말이죠. 캠퍼스의 가로등 불빛 사이로 수진의 작은 실루엣이 사라져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확신에 찬 것이었어요. 앞으로 어떤 도전이 기다리고 있든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거든요.